오늘 저희 살펴볼 기업 BGF 로지스. BGF 하면 이제 리테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기업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BGF 하면은 아마 CU 편의점 네.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BGF의 대표적인 리테일 회사인데요. BGF 그룹 안에서 BGF 로지스가 존재를 합니다. 혹시 BGF 그룹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리테일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리테일은 다들 알고 계신데 네. 리테일 외에도 로지스, 푸드, 네트워크스, 휴먼넷, 에코바이오, 헬로네이처처럼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매 유통부터 제조, 물류, 금융 서비스, 그리고 광고 대행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네. 네, 그 중에서도 BGF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물류 센터를 여러 군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21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 정도에는 새로운 2곳도 더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잘 보셔야 될 것이 로지스는 채용을 모집을 할 때 지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BGF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BGF요? 생각해 보셨어요, MC귤? 전혀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그냥. 네. 네, 굉장히 쉬운 이제 영어의 줄임 말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좋은 친구라고 하면 아시겠어요? 좋은 친구. 네. 일단 GF니까 good friend인 것 같은데. big friend? 네, 발음까지 훌륭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슬로건이 좋은 친구와 같은 기업이 되자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편의를 넘어서 감동을 주는 기업이 되자라고 해서 BGF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같이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또 이후에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BGF 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CU 편의점을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 아나운서 하기 전에 일반 기업을 좀 준비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BGF 리테일을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지원을 했고 진짜인가요? 면접도 정말이죠. BGF에 지원을 해서 면접도 봤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그때 뭐 떨어졌다는 뜻이긴 한데 그래서 BGF라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반갑거든요. 네. 그 중에서 오늘은 로지스에 네.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하반기에만 지금 2번째 채용이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사실 BGF 로지스만 이렇게 해서 2차 채용인 건 아니고요. BGF 리테일이 지난 10월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구분 차원에서 2차라고 기사가 된 것 같고요. BGF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채용도 이뤄지고 있고 또 신입이나 경력사원 채용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TO가 생길 때마다 좀 자주 이뤄지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네, 모집 부분 잠깐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모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본부 사원까지도 같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물류센터는 자동화, 지역거점 물류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21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본부 같은 경우에는 물류 운영뿐만이 아니라 인사 직군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엄청 TU가 별로 없잖아요. 네. 아마 그분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HRM 그리고 HRD까지 같이 채용을 하고 있고 노무관리, 총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선행물류, 물류혁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좀 특별한 것은 학력이나 성별, 경력 같은 경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초대졸, 대학교 졸업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대사항에서 좀 특별한 부분은 근무처 인근 거주자 우대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전국에 여러 군데 근무지가 있다 보니까 근무지 근처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드리면 물류센터 접수하실 때 아까 제가 근무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때 보면 근무지 지역에 대해서 공고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씩 검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음. 아무래도 물류센터다 보니까 교통회랑 조금 약간 외져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본부 같은 경우에도 충청부터 진천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진천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공고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서류를 넣을 때 이제 지도 같은 것도 좀 찾아보면서 네, 지역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류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내일까지라고 내일까지요? 들었는데, 네.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네, 정확한 좀 채용 일정이나 전형 같은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내일까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18일부터 이미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을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면접이 총 3번 진행이 되는데요. 네. 네,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AR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2차 면접은 화상 면접, 그리고 3차는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이 되는 건데 어쨌든 면접이 3번이나 있어도 면접을 가려면 우리가 서류를 잘 써서 서류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쓰셨을 건데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 다음에 본인들 거 좀 첨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어떤 항목이 제시되어 있죠?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간단하게 보면 1번에는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에 네.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번째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 중에서 특히 단체 활동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과 기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네. 3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거겠죠. 직무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생각하는 역량은 어떤 건지, 이렇게 3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마감이 내일이잖아요. 이제서야 이제 수정을 하시거나 혹은 이미 써놨던 게 제가 쓴 게 맞나 하면서 좀 볼 것 같아요. 포인트를 좀 짚어볼 건데 일단 포인트를 짚기 위해서는 뭐랄까 BJF 리테일이 어떤 회사인지도 알아야 할 거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기업에서 바라는 게 뭔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 건데 그런 뭐 전략 같은 것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항목별로 글자 수가 많지는 않아요. 네, 700자. 제가 제가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네.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음입니다. 네. 네, 글자 수가 700자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시면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700자. 그런데 네, 항목에서 보면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짚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네.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대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BJF 리테일의 철학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철학은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을 하겠다. 그러니까 고객 친화적인 것이 BJF의 철학이고요.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죠. Be good friend, 고객과 사회에 좋은 친구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가치관도 좀 알아보죠. 가치관, 열정, 그리고 도전, 정직, 팀워크, 학습. 이 5개 내용 다 그냥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학생들이 네.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MC 빅님은 네. 그러면 저번에 이걸 쓰셨을 때 네.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쓰셨던 것 같나요? 제가 일단 자기소개서 항목을 일단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그게 한 3년 전이죠, 벌써. 3년 전. 저는 이제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었고 장교 전형으로서 이래저래 기업들을 좀 알아봤었어요. BJF 리테일에서 그 당시에 장교 전형을 모집을 해서 제가 여기다 하고 딱 했는데 네, 우선 일단 서류 통과는 하신 그렇죠. 거니까. 서류 통과하고 AI 면접까지 봤잖아요. 일단 오. 가치관이 5개가 있습니다. 열정. 저는 일단 열정 그냥 가득. 그냥 제가 열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도전 역시도 뭐랄까 일단 공군 장교한 것도 도전이고 지금 제 일 하는 것조차도 도전이잖아요. 정직, 팀워크, 학습 이런 가치관을 그대로 좀 살려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치관을 좀 살려서 그렇죠. 쓰셨구나.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어. BJF 리테일 홈페이지 다 보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BJF 리테일 관련해서 뭐 영업 관리하시는 분 혹은 편의점 점주들이 갖고 있는 뭐 불편사항 이런 것들 막 알아보면서 열심히 썼었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네.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건데 컨설턴트님 이제 좀 눈물이 멈추셨나요?
네, 지금 오늘 너무 날씨가 추웠는데 실내가 또 갑자기 건조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네. 하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기소개서 항목이 3개인데 글자 수가 700자이면 사실은 크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특히 여기 항목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겁을 좀 내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친절하게 좀 잘 짚어주고 계시거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서 자세하게 또 하나씩 좀 짚어드릴 거고요. 네. 앞에서 철학이나 비전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이제 여러 번 얘기하면 입이 아프죠.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요. 철학 같은 경우에는 비전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BJP의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고객과 사회의 좋은 친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고객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보는지 그래서 어떤 걸 실현하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회사가 구성원들을 뽑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주요 사업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했을 때 본인과 생각해서 공통적인 것들 나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도 추가로 기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지원자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가 더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항목으로 들어가서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항목인데요. BGF 로지스에 지원하는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한 게 무엇인지 기술하십시오. 700자. 아, 저는 짧은 게 더 쓰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 1번 항목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3개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1번 항목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지원하는 동기. 수많은 회사 중에서 수많은 이제 유통 물류 제조 회사 중에서 왜 BJP 로지스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왜 가고 싶지? 어떤 부분이 나와 잘 맞는 것인지 이런 걸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나서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회사 내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잠깐 기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이걸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이때는 아마 준비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역량을 표현을 하면 좋은데 뒷부분에도 직무 수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지식이나 기술, 태도의 측면에서 준비를 해왔는지 개괄적인 내용을 좀 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를 이제 작성하실 때 가장 고민되죠. 어디까지 솔직하게 적어야 되나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정할 때는 대부분 다 비슷하죠. 보는 조건들이나 기준이 네,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는요, 그걸 알지만 그래도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회사에 정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기업 분석했던 내용들이 한두 문장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회사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 내가 그래서 찾아봤고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언급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700자인데 지금. 맞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고 저 이런 것까지 찾아봤다라는 걸 빨리 쓰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주의할 점은 내가 뽑히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어떤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 3가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확인하실 때 이 3가지가 잘 드러나는지만 보시고 그 외의 것들은 최소한의 분량으로 좀 줄이셔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700자 너무 애매합니다. 네. 그죠? 어떤 학생들은 글자 수가 네, 너무 많아서 줄이기 힘들다고 하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네,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처음에 쓰실 때부터 무작정 이제 글자부터 펴놓고 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잡으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구조 잡기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앞에는 두 갈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내가 왜 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두 갈식으로 한두 문장 정도 쓰고 그러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 한두 문장 쓰죠. 그다음에 이 회사의 목표 한 문장 정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본인이 노력한 게 뭐다라고 한두 문장 또 나오겠죠. 그러면 8개에서 9문장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아마 700자 내외가 될 겁니다. 거기에 저는 소제목을 또 추가로 적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700자 정도 되면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3가지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제목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전달력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보시는 분들도 내가 왜 BGF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써놓으신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내가 왜 로지스여야 하는가,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알아본 것들, 그리고 그를 위해 내가 노력한 것들, 이런 순서에 맞게 두 갈식으로 잘 쓰셨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BGF 로지스 네. 지원하셨었잖아요. 네, 리테일에 지원했었죠. 네, 리테일에 지원을 하셨는데 그때는 지원 동기는 뭐라고 작성을 하셨었나요? 제가요? 네네네. BGF 리테일,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했을 때 처음으로 먼저 한 아르바이트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때 그렇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었는데 그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고객들과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재밌었고 무엇보다 점주분들이랑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 제가 연남지점에서 이것도 말해도 되죠? 연남지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연남지점 그 점주분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그런 점주분들이 약간 그 경영 관리하시는 분들이 올 때 약간 뭐랄까 약간 뭐 당황도 하시고 혹은 또 소통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건 어떤 일이지라고 생각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내가 지금 보는 이 경영 관리가 바로 그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원을 했고요.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원한 동기는 BGF 너무 큰 회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연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 회사가 연봉이 높은 편이었고 저도 병사들 관리하고 장교로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나랑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나요? 컨설턴트님? 네, 중요한 포인트 다 언급해 주셨는데 네, 왜 최종 합격까지 못 가셨을까? 또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때 당시 뭐 AI 면접도 있고 뭐 면접에서 게임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 약간 준비가 당시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따가 면접도 얘기해 드릴 네.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첫 번째 항목, 내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항목 자기소개서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단체 활동 중 가장 열심히 참여한 활동은 무엇이며 네. 그 안에서 나의 역할과 기억에 나는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가 네,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단체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이 회사의 가치관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5가지 중에서 팀워크가 들어 있었죠. 팀워크.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단체 활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 해결이나 의사소통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고 그 안에서 무슨 역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면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좀 주의할 점이 단체 활동이라고 하니까 어떤 팀에 대한 설명이나 그리고 무슨 부분이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나열하는 그렇죠. 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나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내가 맞아요. 했던 팀에 대한 소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2가지로 먼저 언급을 해주고요. 네. 그 뒤에 상황에 대한 내용은 3줄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3문장 이내로 상황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기술을 좀 해주시고 그 뒤에 본인이 어떤 업무와 무슨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나만의 어떤 특별한 뭐 비법이나 혹은 나만이 했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적는데 이때도 구체적으로라고 하면 네.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이만큼 적어도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최대한 정말 그러니까 뭐 묘사하듯이
구체적으로 먼저 적어보세요. 네. 네. 적어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수정하시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적어보시고, 그리고 성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전 별로 큰 성과가 없는데요 라고 그렇죠.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는 활동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거창한 성과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성과라는 부분에서는 이 지원자가 끝까지 마무리를 했느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됐느냐가 포인트인 거지, 어떤 성과, 그래서 뭐 실적을 냈냐, 영업을 했냐, 이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본인이 너무 위축돼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상황은 조금 짧게 하긴 뭐 이게 읽어보시는 분께서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누가 있는지까지 그렇게 궁금해하지는 않으시니까 상황은 짧게 하시고 대신 그 안에서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뭘 느꼈는지를 자세하게 좀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본인 지금 이번 쓰신 거 있으면은 비교를 해보시면서 혹시나 상황을 너무 길게 쓰지는 않았는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뭐 동아리 활동을 한 사람도 있고 팀 활동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안 해본 사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팀워크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그냥 뭐 조별 활동했었다, 조모임 했었다 이런 간단한 활동도 괜찮나요? 네.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활동하는 범위가 저희는 이제 신입인 경우는 활동하는 범위가 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런 팀 활동 중에서도 뭐 조별 활동 그리고 조 과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기 위한 의도가 팀워크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기 위한 거지, 그게 무슨 활동이었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이건 한 가지 이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연결했을 때 직무의 역량이나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성격 장점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에피소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활동이 아니어도 나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그 직무와 잘 좀 연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목 작성 팁도 좀 알려주시죠.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2가지를 기술하고 그 이유와 해당 역량 갖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경험을 하였는지 이때도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3번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직무 분석 먼저 해야겠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직무를 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먼저 확인을 해야 3번 내용을 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용 공고 자세히 보시면 업무 내용에 대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신입이라면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유추는 가능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물류에 대한 일을 할 때, 혹은 재고 관리나 입고를 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할까, 어떤 지식들이 필요할까, 혹은 어떤 경험이나 기술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 일을 할 때는 무슨 태도나 자세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될까를 좀 떠올리면서 그러면 이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공통적인 걸 좀 찾아보고 그에 대한 내용을 2가지씩으로 먼저 또 역시 써주시면 이번에도 좋습니다. 2가지, 예. 네. 그 다음에 그 역량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갖추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는데, 이때도 구체적인 경험을 적으라고 했으니까요. 본인이 전공 지식이라면 학교에서 들었던 교과목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되고요. 네.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무슨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지를 좀 쓰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선생님 저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면 그 직무를 떠올렸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중요해. 네. 혹은 이 직무에서는 뭐 스케줄 관리가 중요해.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강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할 때 잘 할 수 있는지 좀 자신감 있게 좀 기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2번에 이어서 3번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의 행동이나 노력을 좀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AI 면접은 다음 시간에 네. 하도록 하겠고요.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특히 이제
BJF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3번 진행이 되는데 AI는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고요. 2번, 3번 할 때마다 대부분 이 회사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걸 질문이 나오겠죠. 이 회사의 특징을 보면 전국에 물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좀 힘든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그리고 열정에 대해서 확신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